이번 세월호 참사는 허술한 안전관리, 미흡한 초동 대처, 봐주기 관행 등 그동안 우리 안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부조리들이 한꺼번에 민낯을 드러낸 계기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동영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정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잘했더라면 이렇게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누구나 갖는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잘못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배가 침몰했던 건 일단 둘째치고 그 시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게 우리 국민들이 다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장이나 선원들이 탈출해라 이 한마디만 있었어도 그 아까운 목숨도 희생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안타까운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역시 재난 교육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그 선원들이나 다들 업무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 나면 이렇게 대처하라는 게 배에도 다 표시되어 있고 하는데 그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군대를 가면 훈련을 왜 합니까? 늘 훈련을 하게 되면 정말 전시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대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해진 해운 같으면은 1년에 직원들 교육비로 50여만 원밖에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전혀 그런 재난 교육을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매뉴얼이 있지만은 매뉴얼대로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예. 또 하나는 이런 재난 교육에 대해서 지금 해당 업체라든가 공무원들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뭐냐면 우리 앵커분들도 계기 계시지만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재난 교육을 받아본 적 없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무슨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와 같이 수중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런 교육을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무 교육 기간인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 동안만이라도 최소한 학기마다 한 번, 혹은 예. 1년에 한 번씩 하루 날을 잡아서 이런 재난 교육을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방송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그런 체계적인 재난 교육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이제 관행과 이제 시스템, 재난 교육이 지금 부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이제 드러나면서 국가 개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어디가 먼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국가 개조라는 말이 일단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네. 과거에 무슨 구사정권 시대 때 하는 말 같고 또 지금 국가 개조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국민 모두가 잘못됐다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어른들이 많은 잘못을 해서 학생도 희생된 점은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정부나 이런 쪽에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이런 사고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YS 정부 때도 그렇고. 와우 아파트 무너진 거는 벌써 40년 전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 나왔던 게 무사 안일주의, 안전 불감증. 그러니까 지금에 나왔던 이야기가 40년 전에도 나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책임 회피 같은 거, 또 보신주의 예. 이런 것도 혁파가 돼야 될 대상이라고 보고 지금 같은 이 보여주기식 정책 같은 것도 없어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사고 첫날 16일 날 우리가 돌이켜 보면요. 대통령께서 재난처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 구두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똑같은 노란색 옷을 입고 대통령 얘기하면 다 받아 적는 모습만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한 우리가 사고 대처에 필요한 모습인가? 우리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미국하고 많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9.11 테러 같은 거 일어나면 정말 관할 소방대장이 나와서 모든 걸 지휘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뭐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예. 우리는 아직 그게 모자랐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년 전에도 이제 세월호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서해 폐료 사고가 있었고 그때도 이제 292명이 이제 사망하는 그런 큰 사고였었는데 그때 이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을 내놓긴 했지만은 이번에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어떤 그런 사고로부터 어떤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회. 그렇습니다. 반면 교사를 전혀 네. 삼지 못하고 있는데 서해 회료 사건도 일단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기상이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배를 운행했다는 거. 예. 또 정원에 140여 명 이상을 초과 승선해서 그런 문제점이 일어났던 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예.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승객 명단조차 없어가지고 일일이 가가오 방문해서 누가 탔는지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승객을 초과해서 태운다든가
또 승객 명단 없이 운행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없었지만 그때 있었던 그 구명정이 그때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런 사고가 있었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소잃고 외양간은 고치면 안 된다. 소잃고 외양간을 제대로 고치면 또 그런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만 국민들의 여론 또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바짝 이렇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재난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인터넷상에 이제 유언비어라든지 그 악성 댓글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유가족들을 이제 2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십니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도 보여집니다. 예. 일단은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외롭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 방에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면은 뭐 리플도 많이 달리고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배금주의로 사회가 많이 빠져들면서 그 사회가 각박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 남을 뭐라 그럴까요? 안 됐다고 하는 측은지심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에 없어지지 않나 싶은데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자정작용을 믿어야겠죠. 인터넷의 자정작용을 믿어야 되고, 또 지금의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또 좀 처벌을 해주고, 다만 이번에 한성규 의원이 법안을 새롭게 한번 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재난사고 일어났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 유언비어를 배포했을 때 예.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것을 이번에 법률에 냈는데 그것은 글쎄 그 위헌 논란도 있어요. 예전에 그거에다가 위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재난이라고 결정할 건지 그런 수위 문제도 있고요. 또 이게 언론 자유, 표현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냐 예. 이런 문제도 있고 정부나 이쪽 잘못을 국민들이 비판하는 것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노란 물결이 곳곳에 지금 있습니다. 뭐 정부 합동 번향소 같은 곳을 가보면 이제 이렇게 줄에 노란 리본이 이제 바람에 이렇게 휘날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란 리본이 이제 무사히 돌아오라는 그런 그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미국 전쟁 시에 이제 예.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이 무사히 귀환하길 바라면서 시작했던 게 이거였고 예. 이게 또 뭐 팝송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유행이 됐는데요. 예. 이번도 인터넷상에서도 그렇죠.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요. 이번에도 사망자가 아니고 실종자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돌아오라 그런 의미에서 했던 것 같고요. 예. 이게 이렇게 급속도로 빨리 퍼졌던 것은 뭐 역시 이제 우리가 IT 강국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SNS상에서 하루 만에 그냥 급속도로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가족들의 그런 아픔을 같이 느끼고 싶다. 동질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 예. 뭐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이런 추모 행렬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 그 여파로 이제 각종 뭐 축제 행사 이런 것들이 이제 취소되고 또 뭐 수학여행이나 체육대회 일정도 뭐 상당 부분 이제 취소가 되고 있어요. 뭐 그에 따른 이제 일부 이제 부작용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경건하게 차분하게 이제 분위기를 가져가는 것 좋은데 지나치게 이렇게 무조건 이런 행사들을 이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근데 국민들의 감정이 워낙 추모 분위기고 이렇기 때문에 예. 뭐 지방에서도 축제 같은 거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들 얘기를 통하면요. 예. 너무 추모 분위기로 계속 몰고 가는 게 더 안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사회가 온통 추모 분위기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더더욱 유가족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침울한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몰아가는 거 좋지 않고 빨리 조금 일상으로 서서히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수학여행 지금 존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업체가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거고 정부가 그 수동 대처를 잘못해서 일어난 건데 이거를 수학여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전에 사고 그 경주 리조트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학생들이 OT 갔다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 OT 갔으니까 OT를 없애버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조트의 책임자들이 그 마땅히 책임져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여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이 어불성설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럼 뭐 해외여행 가서 사고 나면 해외여행을 금지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가는 건 아니고 수학여행에 문제가 있다면 수학여행의 단점을 차츰차츰 없애는 게 그게 옳은 거겠죠. 예. 검찰이 지금 세월호 이제 실소유주로 이제 유병헌 전 회장을 이제 지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병헌 전 회장이 경영에 이제 간섭을 하면서 그 세월호의 그 경영 부실이 이번 그 사고의 어떤 그 간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유병헌 일가에 대한 어떤 비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사에 어떤 초점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유병원 회장과 관련된 또 정계, 뭐 연예계 또 각종 그 관계되는 인물들도 이제 좀 수사의 어떤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처벌한다고 해서 어떤 모든 문제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사람 처벌한다고 다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죠.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이 그동안 사업체를 운영했던 것을 보면요, 잘못한 건 분명하거든요. 80년대 세모 그룹이 어떻게 불렸냐면요, 세모 공화국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대단히 성장한 기업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특혜를 받아서 큰 기업이죠. 그러면 그 세모 유병원이 어떻게 특혜를 받고 컸나? 로비였거든요. 전두환의 동생 정경환 씨한테 로비를 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컸기 때문에 이 사람이 97년에 부도를 맞고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재기했다는 것도 역시 옛날에 했던 구수법 그대로 갖고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터져서 검찰이 다 캐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저기서 막 다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만 처벌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 구조적 문제, 그러니까 뭐 로비라든가 뇌물을 주고 받는 거라든가 이런 어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모든 게 해결되는 거지 이 사람 하나만 해결했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이제 YS 정부 때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나는 내가 돈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직자 재산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그 이후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그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거지 한 사람 처벌한다고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도적 보완책 빨리 마련해야겠죠. 책임론과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책임이라고 하면 이제 법적 책임도 있을 거고요. 정치적 책임도 이제 있고 할 텐데 국무총리가 이제 사의 표명을 했고 또 대통령도 이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유가족은 물론 이제 국민들도 이제 다독이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정부의 그 대응 방식은 어떤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얘기죠. 근데 물론 해경의 잘못이 가장 큰 거고 업체 잘못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 해경도 박근혜 정부와의 해경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총리가 사퇴할 때 사퇴의 변을 더 이상 그 국정 운영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대통령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비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서 국무위원실에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란이 일었는데 대국민 사과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사과한다는 이런 말도 있죠. 그런 얘기가 비난이 왜 나오냐면 대통령의 진정성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했다고 아마 유가족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대통령이나 정부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재발 방지, 또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끝으로 말이죠. 국가기강이 뭐 흔들릴 만큼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국민 모두가 어떻게 보면 이 일을 계기로 조금 하나로 됐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은 빨리 잊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독일에서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독일이나 일본에서 항상 하는 말은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잊지 말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또 복귀하고 다시 일어서도 안 된다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기가 무너지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안 해서 또 같은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 이유가 무너지는 담장 아래 서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후에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니까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좀 교훈을 얻고 배워서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겠죠. 끝까지 잊지 말자. 이런 말씀. 이동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